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데이의 바이오 길라잡이죠. 이성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동물 실험의 대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예. 이 바이오 분야 연구에서는 동물들이 그 실험 모델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신약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이 신약의 효능이나 독성을 알아보는데 사람에 앞서서 먼저 동물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네. 우리 앵커들은 어떤 동물이 이 실험에 줄 수 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보통 뭐 실험이라든가 연구 결과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는데 네네. 화면 보면 제일 대표적인 동물 하면 생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화장품에는 토끼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이 동물 실험의 대안으로 이 생명과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가노이드라는 건데요. 네. 이 오가노이드는 인간의 장기와 유사한 미니 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분화가 가능한 세포나 줄기세포를 키워서 인체 장기와 기능과 구조가 유사한 3차원의 세포 구조체를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오가노이드 또 미니 장기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인공 장기라는 말도 저희가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두 가지가. 또 지난 시간에 한번 인공장기를 다뤘었는데요. 네. 이 오가노이드도 크게 보면은 인공장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종류. 한 종류?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신장과 똑같은 신장을 그대로 재현해내면은 이걸 인공 신장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재 기술로는 이 신장이나 심장과 같이 좀 복잡한 인체 장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좀 아직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것이 이 오가노이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는 이 마이크로미터에서 한 밀리미터 정도의 크기는 작지만 특정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띠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작지만 결국 기능은 같기 때문에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요즘에 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동물 실험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크기는 작되 인체 장기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나왔다는 거군요. 이 오가노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인간의 세포를 이용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쥐와 같은 경우에 이 동물 실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유용한 모델이긴 하지만 이게 생쥐라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다르다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가노이드는 인간의 세포를 썼기 때문에 좀 더 가깝다 뭐 이런 건데요.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서는 독성이 높았지만 사람한테는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동물에서만 확인하고 약으로 개발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아스피린 효과를 못 보겠죠. 근데 동물에서 독성이 있는 걸 이걸 사람한테 바로 또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지요. 3차원의 인체 세포로 만든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중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가노이드를 이용할 경우에 사람에게 실제로 하는 것과 같은 더 근접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어떤 윤리적인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예전에 그 탈리도마이드 사태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랬었죠.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동물 실험에서는 부작용이 없었는데 정작 사람에게서는 그렇죠.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태를 봤을 그 때도 반대의 네.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도 예.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스피린 같은 그렇죠. 경우가 예, 이제 예. 그 사례죠. 오히려 뭐 임상 시험에 더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난해 이제 미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은 치매나 이런 네. 뇌졸중 치료를 위한 미니뇌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연구팀이 만든 미니뇌는 한 2만여 개의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기가 한 350 마이크로미터 정도 지름이 굉장히 작죠. 네. 눈에 이제 보일까 말까 한 그런 작은 사이즈였고요. 연구팀은 이제 앞으로 치매나 이런 파킨슨병 환자의 세포를 이용해서 이런 미니 오가노이드 뇌를 만들면은 실제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하는데 아니면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버드대 연구팀은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미니 인공 장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미니 장을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생쥐에게 이식을 했더니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 혈당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예. 뭐 핵심
장기입니다. 뭐 뇌, 위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미니 장기 오가노이드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취재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다녀온 연구팀은 뭐 예. 이제 간이나 뭐 신장 이렇게 하나의 오가노이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개의 오가노이드를 서로 연결해서 이것들이 연결돼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를 순환 배양기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서로 오가노이드가 연결돼 있는 걸 배양한다. 그래서 순환 배양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약을 먹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그 약이 먼저 장에서 흡수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간에서 대사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약의 독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를 서로 연결해서 실제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런 개념에서 이제 출발이 된 거고요. 담당 연구원이 한번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흡수와 대사가 된 이후에 어떤 독성이 나타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해서 나타난 게 순환 배양기입니다. 순환 배양기는 그래서 흡수를 대변할 수 있는 장관, 대사를 대변할 수 있는 간, 그다음에 이제 독성의 어떤 타겟 장기들, 신장이나 심장. 그래서 이걸 서로 연결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약물을 치고 정말로 생체하고 비슷한 독성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순환 배양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제 기존의 약물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검증을 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 연구팀은 앞으로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실제로 여기에 투여를 해가지고 뭐 효능이나 독성 등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네. 이 오가노이드 앞으로 굉장히 연구가 활용이 될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근데 오가노이드를 이제 동물 실험에 대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오가노이드를 어떤 체외 약물의 시험 평가용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실제로 일부 오가노이드는 이미 상용화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현재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이런 오가노이드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테스트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외에 이제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치료입니다. 네. 이 환자 맞춤형 치료라는 건 결국 환자의 특성에 딱 맞춘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그런 약물을 찾아내서 이렇게 투여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럼 환자한테 직접 주입하기 전에 그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환자에게서 만든 세포로 만든 오가노이드를 미리 만들어서 여기다 약물을 테스트해 보면은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환자한테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예. 그걸 환자한테 딱 투여하면 이게 딱 정밀하게 맞춤형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성규 기자가 지난 시간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개인 맞춤형 의학이 이제 미래 의학계를 주도할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인간 장기와도 비슷한 이런 미니 장기 오가노이드가 아무래도 맞춤 의학을 앞당기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